네, 방금 소개받은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 센터장을 하고 있는 윤신희 박사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이 자리에 서니까요. 제 소개를 조금 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고양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소개를 듣고 조금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으셨나요? 데이터 분석가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 교육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지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제가 찬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럼 평생 학습 도시라는 말도 익숙하신가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평생 학습 도시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평생 교육과 평생 학습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에 앞서서 명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교육이 도시를 변화시킨다. 교육의 참된 목적은 각자가 평생 자기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위대한 시민은 평생 학습이 만든다.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아시죠? 정말 평생 학습이 위대한 시민을 만든다고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사전 홍보 영상에서 궁금하시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생 학습이 위대한 시민을 만들고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그러한지 그 결과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문에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양시 평생학습 도시 성과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만들기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어려웠겠다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저 혼자만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국내에 내노라 하는 평생학습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고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사진들 몇 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거의 한 달 동안을 지표 모형을 개발하고 성과 체계에 대한 세부 측정 항목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결과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도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인데요. 4개의 목표, 14개의 대영역, 35개 하위 영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120개의 측정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많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보통의 지표 체계들을 보면 30개, 50개, 많아야 6, 70개를 넘지 않습니다. 이 지표 체계는 평생 학습을 통한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이 도시의 성장, 그리고 시민의 성장, 공동체의 성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120개의 지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럼 이런 어려운 지표 체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동체 참여라든지 시민단체 참여라든지 자원봉사 참여율이라든지 이 비율이 누가 더 높지요? 평생 학습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지 못한 평생 학습을 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만도 매우 유의한 결과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우리 그 결과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학습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개인의 성장 그리고 지역 사회의 관심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정 관심도, 자기 성장감, 제일 중요한 개인의 행복도, 또 하나는 요새 우리 환경에 관심이 많지요. 이런 환경에 대한 실천 그리고 관심도로 보았을 때 확실히 평생 학습을 받은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런 개별 지표들의 값만을 보기 위해 그 어려운 지표 개발 연구를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에 어떠한 평생 학습의 요인들이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마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개발한 지표 체계를 머리에 잘 떠올려 보세요. 몇 개의 목표가 있다고 했죠? 제가 손 4개 폈습니다. 4개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목표 아래에는 14개의 대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래는 또 그 대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하위 영역과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각화 자료에서 빨간색으로 쳐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책 인프라, 학습의 다양성, 네트워크 고도화. 이 많은 평생 학습의 요인들 중에 이 3가지가 도시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인과관계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자인 제가 눈대중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평생학습이 중요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기간, 시설을 많이 지어야 하고 그곳까지의 접근성을 가깝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외로 정책 인프라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정책 인프라는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드리는 이 과정도 정책 인프라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책 인프라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2번째로 읽었죠? 학습의 다양성. 학습의 다양성이라 하면 내용, 대상, 방법, 시설의 다양성,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변화.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들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생 학습 참여율을 높이는 것만이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 참여율을 높이되 그 학습은 학습의 다양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학습의 다양성보다는 약한 결과를 보였지만 네트워크 고도화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평생학습의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것은요. 평생학습 사업이라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또 부서에서 내려보내는 위탁 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연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전달 체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평생학습이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시민과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원인은 이 3가지, 정책 인프라, 학습의 다양성,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좀 크게 읽어볼까요? 학습의 다양성입니다. 이 결과는요, 굉장히 유의한 결과입니다. 유의미합니다. 어디에서도 이 결과를 도출한 적이 없고요.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또 놀라운 결과를 하나 제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뭘까요? 이 슬라이드는요, 여러분들이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워드크라우드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저한테 데이터를 주셨나요? 궁금하시죠? 오늘 궁금하다는 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신청서 쓰셨죠? 미래 교육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죠? 그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빈도 분석을 한 건데요. 무엇이 가장 눈에 띄나요? 다양한 정보 공유, 활성화, 학습. 그 중에서도 다양한입니다. 제가 앞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던 요인이 뭐였죠? 학습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분석한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오늘 주신 겁니다. 고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양시 108만의 시민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쯤에서 우울한 데이터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율입니다. 고양시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4%에 불과합니다. 국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입니다. 그럼 해외에 GDP도 높고 행복도도 높고 잘 사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 고양시에서도 평생 학습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학습 참여율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평생 학습은 평생 학습의 다양성이 담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평생학습 도시 지표 연구를 제안하신 분의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평생학습을 연구하면서 하기 전에 학습 도시에 대해서 지금처럼 깊은 이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연구를 제안해 주신 분께서 제게 하신 얘기가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그 어떤 명언보다 가슴에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교육 연구에 매진하게 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데이터 과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교직에 몸을 담았던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생학습 도시 지표 개발 연구를 하면서 저도 평생학습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평생교육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떨림과 설렘을 가지고 저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미처 못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금 재미난 결과들을 그럼 어디서 확인하지? 저에게 연락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검색창에 파란 창, 녹색 창 우리 있죠? 파란 창은 없습니다. 예, 녹색 창 있죠? 녹색 창이나 이런 데 한번 쳐보십시오. 데이터로 본 고양시. 그러면 제가 지금 재미난 결과들을 보여드린 것들이 다 홈페이지에서 대민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계신 교육 관계자분이나 또 이런 평생학습 정책을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보여드린 결과의 핵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주체는 누구다? 시민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의 주체는 시민이다 한번 외치고 끝내볼까요? 평생학습의 주체는 시민이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